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포물선 배웠던 거 복습 많이 하셨나요?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리고 처음 보는 내용이니까 열심히 복습해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도록 합시다. 그 다음 오늘 배울 내용은 타원인데, 타원도 마찬가지예요. 2차 곡선이기 때문에 타원도 타원의 정의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행히도 타원의 정의는 포물선 정의보다 좀 더 짧고 간결하죠. 그래서 외우시기에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타원, 타원이 뭐냐라고 하면은 평면 위의 두 점 F, F'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다 라고 했네요. 그럼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에서는 점 하나, 직선 하나 있었죠. 그렇죠? 초점과 준선 있었다면은 타원에서는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이에요. 두 점이 있어야지 타원을 정의할 수 있고 두 점으로부터의 뭐가 일정하냐면 여기서는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게 바로 타원이다 라는 거예요. 타원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시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다가가기 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도 좀 미리 그려놨고요. 밑에 보이시는 이 주황색 원을 찌그러뜨려 놓은 듯한 이 도형이 바로 타원이고요. 당연히 이 타원 위에 있는 점들은 이 두 점 F, F'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겠죠. 네,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일단 저 타원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조금 외우고 갈게요. 이런 용어들은 일단 외우고 계셔야지 우리가 의사소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수직인 두 개의 직선 갖다 놨고요. 그리고 타원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요 A랑 A 프라임 이 점 얘기하는 거예요. A랑 A 프라임, B랑 B 프라임 요 네 개의 점을 꼭지점이다라고 불러줘요. A, A 프라임, B, B 프라임 얘네들은 전부 꼭지점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점이죠. 요 F랑 F 프라임은 F랑 F'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초점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은 초점이라는 거죠. 포물선에서는 초점이 하나만 있었지만 타원은 초점이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고정된 점 두 개가 있고 그게 바로 초점이더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지금 이 가로선이랑 세로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타원이 전부 지금 대칭이 되는 모양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중심이 되는 요 점, 이 점을 우리가 말 그대로 중심이다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타원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점들이에요. 요 가운데 있는 요 점, 중심, 뭐 O라고 적을까요? 요 점이랑 초점 F,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4개의 꼭지점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B, 요 직선을 기준으로 타원이 좌우가 지금 대칭이 되죠. 마찬가지로 요 가로선 AA'이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타원 위아래가 선대칭이 되고요. 그리고 요 중심, 이 가운데 있는 이 점을 기준으로 모든 점들이 점대칭이 되더라. 이런 것들도 곧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용어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용어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용어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타원을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시면은 약간 조금 많이 찌그러졌죠. 일부러 구별을 하기 위해서 많이 찌그러뜨려 놨는데 이렇게 찌그러뜨렸을 때 지금 여기서 A 프라임 이 그림으로 본다면은 요게 되겠죠? A 프라임. 요 선분을 우리가 장축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A 프라임이라는 요 선분을 우리가 장축, 직선이 아니라 선분이에요. 긴 축이다 해서 장축이라고 불러주고요. 그리고 요 부분, 여기가 B고 여기가 B 프라임이었죠?
그럼 얘는 아까 AA'보다는 짧죠? 짧기 때문에 얘는 단축이다 라고 불러줍니다. 긴 축이고요. 짧은 축이에요. 둘 다 축이죠. 그래서 타원은 축도 두 개고 초점도 두 개더라. 그런데 축 중에는 긴 거 있고 짧은 거 있더라. 긴 거를 장축이라고 하고 짧은 거를 단축이라고 한다.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당연히 타원도 이렇게 옆으로만 넙대대한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있냐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세워놓으면 되겠죠? 타원을 위아래로 길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요 긴 부분 있죠? 쭉 이었을 때 대칭이 되는 저 기준선, 그 선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을 텐데 여기서 긴 거를 우리가 주축이라고 불러줘요. 아까랑 주축? 장축이죠, 장축. 그쵸? 장축이라고 불러줘요. 축이 두 개 있으니까 그 중에 긴 거를 장축, 짧은 거를 단축이라고 불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타원이 이렇게 양옆으로 긴 거든지 아니면 위아래로 긴 거든지 긴 축이 장축이고 짧은 축이 단축이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만 해도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헷갈리실지 모르겠지만 정의부터 용어까지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수업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외워지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 타원의 정의에 입각을 해서 타원을 조금 관찰을 해볼게요. 타원을 관찰을 해볼 텐데 이런 식으로 그려놓고 타원을 하나 이렇게 그린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초점 두 개를 찍어줄 수 있죠? 초점을 찍어줘요. 참고로 타원에서는 초점이 무조건 장축에 있어요. 초점이 무조건 긴 쪽, 긴 축에 놓이게 됩니다. 이거는 추가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타원을 그렸다고 했을 때 이 타원 위의 점을 제가 아무거나 찍을게요. 아무데나 여기를 P라고 찍는다라고 하면은 타원의 정의에 의해서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요 PF 길이 더한 거랑 PF 프라임 길이 더한 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P의 위치에 관계없이. 다시 말하면은 제가 만약에 Q라는 점을 여기다 찍었다라고 해볼게요. 여기다 Q점을 찍었어요. 그랬을 때 Q도 타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다시 말해서 QF, QF 프라임 두 개 길이 더한 거나 PF 더하기 PF 프라임 한 거나 길이가 같고 이것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P점이 어디에 있든 타원 위에만 있다면은 항상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은 일정하게 돼요. 여기서 거리의 합이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그림은 일단 타원의 정의니까 당연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관찰을 해볼 건데 요걸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긴 좀 잘 봐야 돼요. 자, 제가 어차피 지금 요 AA 프라임 직선이나 BB 프라임 직선이나 이게 어차피 서로 수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를 편의상 이렇게 XY축으로 나타내도 괜찮겠죠. 그랬을 때 어떤 걸 볼 거냐면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중심이니까 원점이 될 거고 여기다가 좌표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F랑 F'을 놓고요. 편의상 여기 이 점, 꼭지점이죠? 이 점의 X좌표를 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대칭되니까 이쪽의 X좌표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어떤 걸 볼 거냐면 우리가 이 점 있죠? 이 점, 꼭지점이죠? 요 점을 제가 P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 P도 타원 위의 점인 거 맞죠? 그쵸? P도 타원 위의 점이다. 그럼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은 타원 위의 점이니까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하겠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쵸? 이런 특이한 곳에 있어도 어차피 타원 위에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PF 더하기 PF 프라임 값이 일정하게 나와야 돼요. 그 값이 얼마인지를 지금 찾아볼게요. 자, 보시면은 아까부터 얘기하기를 이 타원은 지금 Y축에 대해서도 대칭이고 X축에 대해서도 대칭이죠. 그랬을 때 요 PF의 길이라는 거, PF의 길이는 요 길이가 될 거예요. 그쵸? 이 길이가 PF고요. PF 프라임, PF 프라임의 길이는 요렇게 되죠. 이게 PF 프라임이죠. 그쵸? P에서부터 F 프라임까지 요 길이가 PF 프라임일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타원이 대칭이잖아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 길이, 요 PF 길이나 요 길이, 요 길이나 같겠죠. 그쵸? 초점으로부터 꼭지점까지 요 길이나 요 초점으로부터 요 꼭지점까지의 길이나 같겠죠. 대칭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PF 더하기 PF 프라임을 할 건데 PF 더하기 PF 프라임이라는 거는 결국에 PF 프라임에다가 이 길이만큼 더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다? 빨간색이랑 파란색 길이 더하면은 요 길이, 요 끝부터 요 끝까지 이걸 우리가 장축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장축의 길이와 같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일정한 값이 얼마냐라고 하신다면은 이것은 바로 2a가 되고요. 이 2a가 뭐냐면은 장축, 이 장축의 길이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장축의 길이. 그러니까 앞서 살펴봤던 요것도 PF 더하기 PF 프라임, QF 더하기 QF 프라임이 어떤 값으로 일정하냐면은 바로 이 장축의 길이, 이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요 길이. 그렇죠? P점이 어디 있든지 간에 타원 위에만 있다면 장축의 길이로 일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타원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시면요. 여기 평면 위의 두 점 F, F'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라고 했는데 이 거리의 합이 얼마라는 얘기냐면은 이게 바로 장축의 길이라는 거죠. 그쵸? 평면 위의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합. 그게 일정한 점들의 집합인데 그 거리의 합이 얼마냐? 바로 장축. 이 길이다. AA 프라임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셔야만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관찰을 하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대칭 가지고 놀 건데요. 타원을 하나 그려보죠. 타원을 이렇게 예쁘게 하나 그렸어요. 자, 그랬을 때 초점 찍어줄게요. 여기가 F, 여기가 F 프라임이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는 요 꼭지점을 찍어줬죠? 이제 꼭지점을 여기를 찍어줍시다. 여기를 P라고 할게요. 그럼 어쨌든 저 P점도 타원 위의 점인 거 맞죠? 그러면은 타원의 정의를 쓸 수 있을 거고 요 길이 PF 길이 더하기 PF 프라임의 길이의 합이 장축의 길이로 일정하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작업을 해주죠. 편의상 그냥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요 길이를 A라고 합시다.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A라고 합시다. 괜찮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나오냐? 지금 이 타원이 Y축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는 요 삼각형 P, F, F 프라임은 무슨 삼각형이 되겠나요? 그쵸? 이 삼각형은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지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수직 이등분 생각하면은 요 길이 요 길이도 이렇게 같아지고 수직으로 나뉘게 되겠구나. 직각삼각형 두 개 나오네. 이런 것도 뭐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요거예요. 뭐냐면요.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면은 PF랑 PF 프라임 길이가 같죠? 그쵸? PF랑 PF 프라임 길이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알고 있냐? 두 개를 더한 게 2a래요. 둘이 같은데 두 개 더한 게 2a래요. 그럼 요거는 PF 길이도 a고 PF 프라임 길이도 a라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a다라는 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 장축의 길이 2a라고 했을 때 여기 좌표가 a가 나오잖아요. 그거랑 그러니까 요 길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는 거 이것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림이에요. 세 번째 그림도. 이따가 타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타원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때 이 그림이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2번, 3번 내용 써서 타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유도를 해낼 거고요. 그 과정에 필요한 내용이니까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칠판 지우고 다시 올게요. 자, 아까까지 해서 타원의 정의, 그리고 타원의 그래프, 그리고 간단한 성질들까지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타원의 방정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포물선 방정식 구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순수하게 타원의 정의 가지고 유도를 할 거고요. 유도를 하기 전에 제가 미리 세팅을 좀 해놨어요. X축, Y축 갖다 놓고 원점 찍어주고요. 원점이 중심이 되게 타원을 그려줬습니다. 그리고 타원의 오른쪽 꼭지점 여기 X좌표를 A로 놨고요. 여기 X좌표를 마이너스 A로 놨어요. 대칭되니까 당연히 여기가 A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A겠죠? 마찬가지로 초점 좌표 제가 여기 C, 0으로 잡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쪽 초점 F'은 마이너스 C, 0이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타원의 정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주황색 타원 위에 있는 임의의 점 P를 하나 찍어주고 여기서부터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장축의 길이 여기선 2a가 되겠죠? 2a랑 같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식으로 그걸 바로 옮겨 볼게요. PF 길이 더하기 PF 프라임의 길이가 2a, 즉 장축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놓고서 식을 쭉 전개하시다 보면은 타원의 방정식이 나와요. 그런데 이미 약간 눈치채시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네. 물론 저는 끝까지 다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처음 공부하시는 거니까 처음 공부하시는 게 아니더라도 안 하고 넘어간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직접 한번 따라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한 번만이라도.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PF랑 PF 프라임 길이는 우리가 구할 수 있죠? PF, F 프라임 좌표가 나와 있으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바로 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PF의 길이는 X-C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 씌운 게 될 거고요. PF 프라임의 길이는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겠죠. 여기 좌표, X좌표 마이너스 C니까 여기는 X 플러스 C의 제곱이 되겠죠. 요게 바로 2a다라는 건데 네, 이제 불안하실 거예요. 저게 어떤 구조냐면은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뭐식이다 이런 구조라고 한번 볼게요. 우리가 저거를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애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루트를 없애려면 이렇게 한쪽으로 넘겨줘서 제곱을 하게 되면은 여기 루트 없어지죠? 그냥 a만 나오죠? 근데 여기만 제곱하면 안 되잖아요. 양변을 똑같이 제곱을 해줘야 되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 왼쪽은 루트가 사라졌어요. 행복하죠? 근데 오른쪽 보니까 모시기의 제곱 마이너스 이 모시기의 루트 b에다가 b를 더하고 있죠. 그쵸? 루트가 남아있죠. 그쵸? 간단하게 만들려고 제곱을 해줬는데 루트가 또 나왔네요. 아, 그럼 또 어떻게 한다? 얘만 한쪽으로 넘겨야죠. 자, 여기는 마이너스 2, 요 덩어리, 이 커다란 덩어리를 통째로 왼쪽으로 이항을 하고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남는 거는 모시기의 제곱 더하기 b에다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이렇게 루트만
한쪽으로 몰아놓은 다음에 통째로 제곱을 해주시면은 오른쪽엔 원래 루트가 없죠. 제곱하면은 괜찮을 거예요. 왼쪽은 루트가 있긴 한데 이것만 제곱하니까 루트가 사라지겠죠. 그러면 좀 더 알기 쉬운 간단한 형태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루트가 하나만 들어있다라고 해주면은 그냥 제곱 한 번으로 끝날 텐데 얘는 제곱을 한 번 해주고 또 해줘야지 비로소 간단한 형태가 되는 식입니다. 게다가 이 루트 안의 식도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계산이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푼다는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를 넘길게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루트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왼쪽에 있는 요 루트 없애려면 제곱해주면 되죠. 왼쪽만 해줄 수 없으니까 오른쪽도 제곱을 같이 해주죠. 그러면 좌변 보시면은 전개 그냥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cx 더하기 c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거고요. 오른쪽 제곱하면은 헷갈리시면 천천히 하시면 돼요. 동그라미 빼기 세모의 제곱이죠. 그러면 동그라미 제곱하면은 4a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2배의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죠. 마이너스 2배의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해주시고 더하기 이제 세모의 제곱이죠. 세모 제곱은 그냥 루트 벗겨서 쓰면 되는데 이것도 안에 거 바로 계산을 그냥 해버릴게요. x제곱 더하기 2cx 더하기 c제곱 더하기 y제곱이죠. 글씨는 똑바로 y제곱. 근데 다행히도 지워지는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x제곱 있죠? 여기도 x제곱이 있죠. c제곱 더하기 y제곱 있죠? 요거랑 이쪽에도 c제곱 더하기 y제곱이 있죠? 더 지워질 거 찾아봤는데 딱히 없어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얘예요. 루트가 남아있죠? 쟤를 한쪽으로 몰아버립시다. 왼쪽으로 이항을 시킬게요.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4a 곱하기 요거니까 4a 루트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다. 이것만 왼쪽에 남기고 다 오른쪽으로 옮겨버릴게요. 그러면은 여기 남는 게 4a 제곱 방금 남아있었죠? 그리고 마이너스 2cx 플러스 2cx니까 공류항이죠? 넘겨주시면은 플러스 4cx다. 되셨죠? 보시면 왼쪽 오른쪽 다 4가 있네요. 4 없앱시다. 4로 나눠주시면은 이렇게 되고요. 4로 나누면서 딱히 뭐 할 거 없죠? 그렇죠? 그냥 a제곱 더하기 cx 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는 왼쪽 제곱해주고 오른쪽 제곱해주면 끝나겠죠? 그럼 루트 다 사라지죠? 그래서 왼쪽 제곱해주시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a 제곱 되고요. 루트 벗겨지는 거 바로 계산할게요, 그냥.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겠죠? 혹시 안 되시면은 그냥 천천히 하세요. 틀리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전개가 될 거고요. 오른쪽 것도 제곱하시면은 여긴 4제곱이네요. 2a제곱 cx 더하기 c제곱 x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길 때는 이게 다 뭐냐 하지 마시고 지워지는 거 있나 보시면은 여기 2a제곱 cx, 2a제곱 cx 같은 거니까 사라지고요. 이제 더 이상 지울 거 없죠. a제곱으로 나눠지나 봤더니 여긴 다 a제곱이 들어있는데 얘가 안 들어있죠. 그래서 a제곱으로 나누는 것도 못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식을 예쁘게 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테크니컬하게 바꿀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동류항 계산합시다. 여기 x제곱 있죠. a제곱 x제곱 있고 c제곱 x제곱 있죠. x제곱 왼쪽으로 넘길게요. 자,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의 x제곱이 되겠죠. 마이너스 c제곱의 x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 a제곱 y제곱 있죠. a제곱 y제곱 있고요.
그 다음에 a 4제곱 있죠? 여기 있던 a제곱 c제곱을 오른쪽으로 넘겨줄게요. a제곱 c제곱.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변 보시면은 a 4제곱 빼기 a제곱 c제곱이니까 a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왜 묶었냐면요. 묶고 나니까 뭐가 보이죠? 그쵸?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있죠? 여기도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있죠. 그쵸? 요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제가 치환을 해줄 거예요. 자, 자리가 없으니까 일로 한번 옮겨서 치환을 합시다. 이렇게 여기로 옮길게요. 어떻게 해줄 거냐면요. 지금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b제곱으로 치환을 할게요. 잘 보이시려나?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b제곱으로 치환을 해주시면은 저 초록색 밑줄 친 부분을 b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더하기 a제곱 y제곱은 a제곱 b제곱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어떤 거 할 거냐면은 여기서 제가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눠줄게요. 양변을 a제곱 b제곱으로 나누시면은 여긴 분자에 지금 b제곱이 있으니까 a제곱분의 x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는 b제곱분의 y제곱이 되겠죠. 여기는 1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요 녀석. 이게 바로 타원의 방정식입니다. 증명이 까다롭죠? 차마 이거를 쉽다, 간단하다, 너무 자명하다 뭐 이런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그냥 쭉쭉쭉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타원의 방정식이고요. 여기서 몇 가지를 체크하시면은 우리가 아까 그림 그렸을 때 지금 A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으니까 A가 C보다 크죠? 그리고 둘 다 길이니까 0보다 크겠죠? 맞나요? 요거는 A가 C보다 크고 둘 다 양수일 때 쓰는 타원의 방정식입니다. 저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요 타원의 방정식 형태,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보시면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처음에는 여기 A랑 C만 가지고 시작을 했죠. 그런데 치환을 하면서 B라는 문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 B의 역할, 여기도 있죠? 그렇죠? A랑 C로 시작했는데 정작 식에는 C가 안 나와요. B가 나오죠. 여기서 이 B의 역할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타원을 아까 이렇게 그렸었죠? 이런 식으로 타원을 그렸다라고 했을 때 요 점의 x좌표 A, 요 점의 x좌표 마이너스 A로 뒀죠? 그쵸? 그랬을 때 요 초점, 이 점의 x좌표 C라고 뒀고요. 이 초점의 x좌표 마이너스 C라고 뒀죠. 자, 여기서 B의 역할이 뭐냐? 바로 우리가 지난번에 타원 관찰했을 때 요런 그림 그렸던 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기억하셔야죠. 방금 했으니까. 요런 식으로 우리가 삼각형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이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다 얘기했었죠? 그쵸?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했냐면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당연히 수직 이등분선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 얘기까지 했어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직 이등분선 내렸으니까 당연히 합동인 직각삼각형 두 개가 나오고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여기다 끄집어내서 써볼게요.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 길이가 A가 된다는 거 얘기했었죠? 그 그림에서 그냥 바로 보이지만 요 길이는 C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치환을 하기를 어떻게 치환을 했었냐면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B제곱으로 치환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요렇게 쓸까요? 음,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제곱이라고 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 c제곱을 우변으로 넘겨주면 되니까. 그렇죠?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죠.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죠. 여기가 c고 빗변이 a니까 그렇죠? 빗변 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니까 여기가 b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길이, 이 길이가 b가 될 수밖에 없고요. 요 점의 y좌표는 b가 되겠죠? 그러면 요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b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A는 지금 장축이랑 관련된 값이죠. 그죠? B는 단축이랑 관련된 값이다. 라는 거 바로 여기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요 직각삼각형 그리는 거 확인해 두라고 한 거예요. 이것도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진 않아요.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제곱이라고 쓰진 않고요. 보통 쓸 때는 C 기준으로 씁니다. 어떻게 쓰냐면은 C제곱은 B제곱, 그리고 잘못 썼다. A제곱이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이렇게 써요. 뭐 이렇게 써도 당연히 같은 식이죠. 이렇게 쓰고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은 지금 요 식, 이 식에서는 C 값이 안 나오죠. 초점의 좌표가 안 나오잖아요. 초점의 좌표를 어떻게 찾냐? C의 제곱, 그쵸? 초점의 좌표가 C, 0이랑 마이너스 C, 0이었죠? 요거 제곱한 거는 A제곱 빼기 B제곱이다 라는 거예요. A제곱 빼기 B제곱. 근데 A, B가 어떤 거냐면은 지금 보시면 당연히 A가 B보다 크죠? 큰 거 제곱에서 작은 거 제곱을 빼는 형태다. 큰 거 제곱 빼기 작은 거 제곱이 C의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지금은 처음이니까 저게 다 뭐지? 싶으시겠지만 일단 한번 따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식 기억하시고 요 그림까지 같이 기억하시면은 A, B, C가 이 그림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칠판 지우고 직접 문제 풀어보면서 이런 타원의 방정식 해석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열심히 계산했던 거 다 지워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정 다 직접 따라 하셨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겨야 될 건 요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지금 타원이 그려져 있죠? 타원에서 여기 좌표 A, 0이고 마이너스 A, 0 그리고 두 초점이 C, 0이랑 마이너스 C, 0이다.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타원이 있을 때 이 타원의 방정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의 형태로 쓰여지게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A 길이가 C 길이보다 길죠? 그래서 A가 C보다 크고 둘 다 양수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편의상 B도 그냥 0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요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여기서는 초점이랑 관련된 요 C값이 바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직접 구해 주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C제곱 요거는 큰 거 제곱에서 작은 거 제곱을 빼주면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큰 거 제곱에서 작은 거 제곱을 빼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B의 의미는 요 점의 Y좌표가 B고요. 요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B가 되죠. 그래서 요 중심으로부터 요 오른쪽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A가 되고요. 중심으로부터 위쪽 꼭지점까지의 거리가 B가 되겠죠. 사실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요 길이가 절대값 A고 길이가 절대값 B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편의상 A, B, C를 그냥 다 양수로 놨어요. 혹시나 음수일 경우에는 절대값 붙여서 해주시면 되고 제가 편의상 이걸 다 양수로 놨기 때문에 그냥 바로 길이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언제 써먹냐 라고 하시면 이렇게 써먹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 9분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y제곱은 1이다. 이런 식을 봤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이 형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분의 x제곱 더하기 뭐분의 y제곱은 1꼴이네. 이거는 타원이겠구나라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역할이 뭔지도 아셔야 되는데 지금 x제곱 밑에 있는 게 a제곱이죠. 여기 분모가 지금 a제곱이고요. y제곱 아래쪽에 있는 여기 분모, 요게 b제곱의 역할을 해주죠. 그럼 편의상 그냥 AB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A가 3이고 B가 2죠. 그러면은 이 포물선? 이 타원의 그래프를 바로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A 값이 3이죠. 그리고 B 값이 2니까 이런 식으로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4개 꼭지점을 부드럽게 이어주면 이게 바로 타원이 나온다는 거죠. 좌우로 긴 형태의 타원이 나오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보통은 초점도 같이 확인을 해주십니다. 그럼 초점 어떻게 구하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돼요. 여기서 큰 거 제곱이 9고요. 작은 거 제곱이 4죠. 9 빼기 4를 해주시면 돼요. 설마 여기가 제곱인데 4에서 9를 빼실 분들은 없겠죠? 자, 그러면은 C제곱이 5니까 C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네요. 편의상 여기를 그냥 루트 5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가 루트 5고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5다. 그럼 이 두 점이 바로 우리가 찾는 초점이 될 거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타원의 초점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준 게 바로 C의 제곱이다. 빼서 구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제곱이니까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음수 나오니까 안 되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 값이 C의 제곱이라는 거 5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루트 붙여서 써야 된다는 거 요거 까먹지 말고 계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뭔가 몇 개 좀 확인을 하고 갈게요.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보시면은 는 1의 꼴이죠. 는 1의 꼴.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 5x제곱 더하기 7y제곱이 35다. 이런 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이 있으면 얘는 한눈에 안 들어오죠? 물론 이거 보고서 타원이구나라는 거 아셔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은 이 오른쪽을 는 1의 꼴로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뭔가가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는 1이 아니라 는 35죠. 그러면은 우변을 1로 맞춰주려면은 양변을 35로 나누시면 될 겁니다. 그럼 왼쪽 거 35로 나눠주면은 7분의 x제곱이 되고 요거 나누면 5분의 y제곱이죠. 요게 1이 되더라. 그럼 이제 비로소 오른쪽이 는 1로 맞춰지게 됐죠. 이렇게 오른쪽이 는 1로 맞춰졌을 때 그때 비로소 얘가 a제곱이고요. 그때 얘가 b제곱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a제곱이 7이니까 a 값은 루트 7이겠구나. 그래서 루트 7 여기다 딱 찍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루트 7 찍으면 되고 b제곱이 5니까 b는 루트 5 나오겠죠. 여기 루트 5 찍어주시고 여기 대칭되게 마이너스 루트 5 찍어주신 다음에 이 4개의 꼭지점을 부드럽게 이어주시면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타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날 일은 보통 없어요. 초점도 같이 구해야 돼요. 그럼 초점 어떻게 구하냐? C제곱은 큰 거 제곱에서 작은 거 제곱 빼자고 했죠. 그럼 큰 거 제곱이 7이고 작은 거 제곱이 5니까 빼주면 2가 되네요. 그러면 C제곱이 2니까 C는 이렇게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 해서 찍어주시면 이 두 개가 파란 점이 초점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요 위에 아무 점이나 찍어서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를 하면은 주축의 길이인 2루트 7이 될 거다. 이런 것까지도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봤을 때 알아야 될 거 첫 번째는 이게 타원이라는 거. 그리고 는 1꼴로 만들었을 때 여기 A의 역할과 B의 역할 그리고 C 구하는 방법 초점 좌표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럼 익숙해지시면은 여기서 그냥 바로 나와요. 이런 그래프 안 그리고서도 여기서 주축의 길이 또 주축이래. 장축의 길이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방축의 길이 2a인데 a제곱이 9네. 그러면은 a가 3이니까 2a는 6이겠구나. 요 장축의 길이는 6이겠구나. 뭐 단축의 길이 구해라 라고 했는데 b제곱이 4니까 b는 2죠. 그럼 2b는 4죠. 요게 단축의 길이겠구나. 이거를 그래프를 안 그리고서도 그냥 바로바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두 초점 사이 거리 구해라 이런 것도 바로 그냥 빼버린 다음에 c제곱이 5니까 이 c는 2루트 5겠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 숙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